싱가포르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주롱 이스트 쪽에 물이 넘쳤다고 하는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 6일 월요일에는 235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요. 9월 7일 화요일에는 328건의 지역 감염이 나왔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케이스가 185건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지면 싱가포르에서 328건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3,000건이나 다름없거든요. 버스 인터체인지 관련 감염 케이스는 월요일 기준 50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싱가포르에서는 새로운 규칙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향후 2주간 소셜 만남을 하루에 1개로 줄이라고 하고 최대한 만남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대규모 행사나 고위험 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약국에서 자가검사 테스트를 사서 꼭 스스로 검사를 해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의 친목 모임은 수요일부터 금지됩니다. 직장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 환자가 나올 경우 가능한 모든 직원들은 14일간 집에서 일하도록 하고 이렇게 집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들은 꼭 필요한 만남을 제외한 모든 접촉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클러스터가 발생하면 클러스터 장소에 노출된 개인에게 헬스 리스크 워닝과 헬스 리스크 얼럿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워닝이나 얼럿은 쿼런틴을 해야 하는 그런 경고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헬스 리스크 워닝을 받은 사람은 PCR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고 합니다. 하루 정도는 그러니까 집에 머물러야 하는 거죠. 또한 안티젠 래피드 테스트라고 거의 10분 만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그 테스트를 중간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14일 후에 다시 한번 PCR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헬스 리스크 얼럿을 받은 사람은 법적으로 PCR 테스트를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PCR 테스트를 해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워닝이나 얼럿을 받은 사람은 가급적 14일 동안 만남을 줄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헬스 리스크 워닝이 무엇이고 헬스 리스크 얼럿이 무엇인지 그리고 격리 명령을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쿼런틴이라고 불리는 격리 명령은 코로나 환자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환자와 밀접 접촉자로 밝혀졌을 경우에 쿼런틴 명령을 받고요. 헬스 리스크 워닝은 세이프 엔트리 데이터에 근거하여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 환자와 근접해 있거나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에게 헬스 리스크 워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똑같이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쿼런틴 되는 사람은 이렇게 확실한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거나 아니면은 코로나 환자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은 사람이거나 이렇게 코로나 환자를 인터뷰해서 알 수 있는 접촉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단지 헬스 리스크 워닝은 세이프 엔트리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가까이 있었구나 라고 판명이 되면 헬스 리스크 워닝이 보내지는 것 같습니다. 헬스 리스크 얼럿은 지난 14일 동안의 세이프 엔트리 기록에 코로나 환자와 겹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헬스 리스크 얼럿이 전송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일선 직원과 슈퍼마켓 근로자를 포함한 더 많은 분야의 근로자들이 이제 빠르고 쉽게 등록되는 일상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검사는 주 2회 또는 주 1회 실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2개월 동안 매주 직원들의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원 1인당 8개의 항원 신속 검사 키트를 회사에 보내준다고 합니다. 모든 기업은 출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테스트는 가정이나 회사에서 각자 실시할 수 있지만 고용주들은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정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에게도 부스터 샷을 주는 걸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한 중증 환자들에게 부스터 샷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13일부터 기숙사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 노동자들은 항원 신속 검사 키트를 이용해 정기적으로 코로나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RRT 검사라는 코로나 테스트를 일주일 혹은 2주일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대로 실시하면서 항원 신속 검사가 추가로 더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씩 RRT 검사를 받는 사람은 검사를 받고 나서 3일 후에 항원 신속 검사를 스스로 해야 되고요. 2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사람은 3일 후, 7일 후, 11일 후에 이 항원 신속 검사 테스트 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각자 방에서 스스로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지정 작업자의 감독을 받아야 하고요. 결과는 앱을 통해 올려야 하고 스스로 검사하는 영상을 찍어서 일주일간 보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시에 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렌스 웡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감염 숫자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퍼지는 속도라고 말했는데요. 현재는 락다운 등의 규제 강화로 돌아가는 것은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산소를 필요로 하는 환자나 중환자실의 환자가 늘어난다면 더 강력한 규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지만 늘어나는 코로나로 인해 규제를 더 완화하는 대신 사태를 일단 지켜보기로 결정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5명을 감염시킨다면 델타 변이는 5명 이상을 감염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백신 효과도 일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95%의 효능을 보이지만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64에서 88% 효능을 보인다는데요. 이 얘기는 델타 변이에 걸렸을 경우에 심하게 아플 확률이 일반 코로나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이 국경을 오픈해야 하는가 아니면 코로나를 먼저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예를 들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도 다시 감염률이 높아지는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경제를 생각했을 때 국경 통제를 계속할 수 없으니 결국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서 서서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질병센터의 교수님은 백신만으로는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백신을 맞은 1000명의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감기 기운이 나타났을 때 병원에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해보겠냐고 했을 때 단 50%의 사람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만으로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없으니 기존처럼 마스크 잘 착용하고 손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부킨 메라뷰 마켓과 호코 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3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맨손으로 과일과 채소를 만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가급적 여러 명이 만질 수 있는 것을 만지기 전에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에 만지고 만진 후에도 본인 건강을 위해서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리나베이 샌즈 쇼핑몰 및 여러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이 4달간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형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짐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통근자는 대중교통 운영사인 SBS 트랜짓이 사용하는 영상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감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올해 말 우트람팍, 차이나타운, 도비갓, 리틀 인디아, 세랑군 역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내년까지는 다운타운 라인의 모든 환승역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면서도 알코올 중독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한 영업직 여성도 금요일에 한 번 술을 마시기 때문에 본인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 5% 맥주일 경우에는 한 캔, 알코올 도수 15%의 와인일 경우에는 반잔, 40% 도수 술이라면 작은 잔으로 한 잔을 하루 권장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되어가는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강박감이나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한 갈망을 자주 느낄 때, 알딸딸한 기분이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셔야지만 느껴질 때, 알코올을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혹은 더 오래 마시게 되는 것처럼 스스로 통제력을 잃었을 때,
알코올을 줄여보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을 때, 알코올 섭취 후 회복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 알코올 섭취로 인해 궤양 등 몸에 안 좋은 증상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끊지 못할 때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알코올에 너무 의존을 하거나 이미 중독 증상이 있는 것으로 전문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이 최초로 핵을 탑재하지 않은 SLBM을 잠수함에 싣고서 발사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SLBM을 갖춘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핵을 탑재한 SLBM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국방부 장관은 지난주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